유사팀입니다. 네, 오늘은 환원제의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오늘 부제목이 연모의 웨이브를 잘 거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결과물에 다들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연모 시술이라던가 아니면은 극순상모 시술을 할 때는 조금의 그래도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한 이제 환원제의 각각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알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어려웠던 연모에 대해서는 요 환원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결과물들을 뽑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에 앞서 일단 각각 환원제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설명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환원제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시스테인이 이만하면 치유는 그보다 좀 더 작고 시스타민은 그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시스틴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버진의 생머리를 컬을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결합을 끊겠죠? 어떻게 끊느냐? 요 입자 크기대로 끊습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은 이만하니까 요거밖에 못 끊겠죠? 그리고 치오는 그보다 작으니까 더 잘게 끊을 거고 아미는 더 작으니까 더 많이 끊겠죠.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시스테인은 이렇게 나오고 치오는 이렇게 나오고 시스타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컬력이 시스테인은 루즈하고 치오는 괜찮게 나오고 시스타민은 탄력있게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 버진의 곱슬머리가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피는 걸로 이 결합을 끊게 되면 똑같이 끊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오냐? 시스테인은 곱슬이 잘 안 펴집니다. 치오랑 아미는 잘 펴지고요. 그래서 이게 형태 변화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형태 변화만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촉감 변화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테인은 입자가 가장 크다 보니까 침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팔이 모발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스테인은 침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깊게 못 들어가요. 입자가 커서. 그래서 펌을 어디서 가냐면 요 피부 조직 여기서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컬을 웨이브로 이렇게 걸어보시다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형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대신 얘는 가장 만져지는 가장 바깥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촉감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부드럽게 특성을 띱니다. 시스테인은. 자, 치유는 입자가 더 작으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피부가 아니라 근육에서 펌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형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근육질을 몸매를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맨질맨질해요. 그래갖고 이 치유는 어떤 특성을 띠냐면 매끄러움의 특성을 띱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타민은 입자가 더 작으니까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스타민은 어디서 펌을 거냐? 뼈에서 펌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에서 펌을 걸다 보니까 뼈가 딱 부러졌어. 그럼 형태 변화가 아주 극명하겠죠. 그래서 이 시스타민이 가장 형태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만져보면 느낌이 어때요? 거칠겠죠. 그래서 시스타민은 거칠다라는 특징을 띱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스테인은 부드럽지만 컬이 루즈하고 곱슬이 잘 안 펴집니다. 그리고 치유는 매끄럽고 컬도 괜찮게 걸리고 곱슬도 잘 펴집니다. 그리고 시스타민은 거칠지만 컬이 탄력 있고 곱슬도 잘 펴집니다. 요게 이 환원제들의 어떤 특징들이. 네, 환원제 각각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 네. 얘기를 들어보니 치유 같은 경우가
근육층에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육이 많다라는 거는 모발이 두껍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끄럽다는 거는 곱슬머리는 매끄러워야 되니까 네. 곱슬머리에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꺼운 모발이나 곱슬 모발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치유는? 네, 맞습니다. 치유는 두꺼운 모발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곱슬 모발에 아주 효과적인 환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열펌, 매직량 얘네들의 베이스 환원제들이 거의 다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서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연모에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모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근육 조직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얇은 모발들, 그래서 뼈를 건드려야 되니까 시스타민은 연모에 아주 효과적인 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모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시스타민이 손상모에도 효과적인데 왜 효과적이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모에서 손상이 진행이 되면 내부 있는 구조물들이 유실이 되거든요. 한초물질이 빠져나가는데 일단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피부 조직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남는 게 뼈 조직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상이 많이 된 모발들 만져보면 얇아졌다, 가늘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손상이 있는 모발들도 마찬가지로 뼈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펌제나 중성펌제, 산성펌제 얘네들은 거진 다 이 시스테아민 베이스의 펌제를 띄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연모의 연합펌제가 왜 잘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합펌제는 대다수가 이 치유 베이스입니다. 치유 베이스. 치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을 끊어준다는 말이죠. 근데 연모는 뼈를 끊어야 되는데 근육을 자꾸 끊어주는 약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컬 형성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발들의 연합펌을 잘 안 하고 직펌을 하는 이유가 이 시스테아민은 멀티펌제 거의 직펌력이 야민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뼈를 끊어주기 때문에 직펌 아주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펌을 이제 많이 하는 이유긴 한데 이거를 연합펌으로 컬을 잘 뽑게 하려면은 이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사용하시는 방법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연모 시술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제 첫 번째는 치유 베이스의 연합펌제에다가 아민 베이스의 멀티펌제를 10%에서 20%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치유 베이스의 연합펌제로 살짝 연화를 본 후에 헹구고 그 다음에 아민 베이스의 멀티펌제나 중성펌제로 2차 연화를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개 다 결과물은 좋아요. 잘 나오는데 두 번째 게 결과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가긴 네네. 한 만큼 네네. 결과물도 더 잘 네. 나온다 말씀이시죠? 네. 그럼 연모의 곱슬 모발들은 어떻게? 그것도 동일하게 작업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연모 같은 경우도 이 치유의 성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곱슬모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손상이 심한 곱슬 모발들은 어떻게 작업하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반대예요. 반대로 일단 손상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시스테아민 베이스인 멀티펌제에다가 거기에 치유 베이스인 연합펌제를 소량 한 10% 정도 희석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 멀티펌제가 이제 첨가제로 10%에서 20% 정도 들어갔다면 손상이 좀 있는 모발들은 반대로 얘를 베이스로 갖고 이 열펌의 치유 베이스 펌제들을 한 10에서 20% 정도 반대로 혼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pH 조절을 설명드릴 때 멀티펌제와 연합펌제를 반반 1대1로 혼합을 했었거든요. pH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pH 조절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환원제를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약제 선정하는 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pH, 그리고 두 번째는 환원량, 그리고 세 번째는 환원체. 이 세 가지만 잘 이해를 하셔도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헷갈리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몇 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노하우들과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